안녕하세요. 경희여중 이상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제가 외롭게 혼자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요즘 학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수업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제가 실시간 수업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줌이나 또는 팀즈와 같이 학생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면하는 실시간 수업도 진행을 하시는 반면 선생님의 강의를 스트리밍 형태로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즉 선생님의 수업을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송출해주는 방법을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선 그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수업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스트리밍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수업을 녹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서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이 스트리밍을 어떻게 실제로 진행을 하는지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께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수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 설치하셔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프로그램 말고도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이 프로그램을 한 번만 사용을 해보신다면 아마 선생님들도 저와 같이 이 프로그램 매력에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께서 그 웹페이지 있잖아요. 웹페이지를 하나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뭐라고 검색하시면 되냐면 딱 영문자로 세 글자 OBS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 상관없이 그곳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검색 엔진에서 OBS를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좀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obsproject.com/ko obsproject.com/ko 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접속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시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래서 OBS는 이렇게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맨 위쪽에 뜨는 obsproject.com이라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OBS 스튜디오라는 홈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3개의 그 OS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즈, 그다음 맥OS, 리눅스 이 3가지 모두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범용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제가 알기로 일반적으로는 윈도우즈를 많이 쓰시니까 첫 번째는 윈도우즈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윈도우즈를 클릭하면 바로 아래쪽에 다운로드 버튼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기를 누르시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 설치를 하시면 바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OBS를 설치하시고 나면 지금 보시는 화면, 저와 같은 화면이 펼쳐지게 되실 거고요.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겁을 먹으세요. 아니 이거 평소에 내가 써본 것과는 조금 다른 인터페이스고 뭔가 굉장히 낯선 인터페이스다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OBS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다채롭고 다양한 화면을 만드실 수 있겠지만 꼭 그러지 않으셔도 이 안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몇 가지 크게 좀 항목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중간중간 그 항목들 중에 선생님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추려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BS 화면 구성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OBS 같은 경우는 맨 위쪽에 메뉴들이 모여 있습니다. 선생님이 특별하게 원하시는 기능이 있는데 앞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화면에서 뭔가 인터페이스 그 안에서 버튼들을 찾지 못하시겠다면 위쪽에 있는 메뉴에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 이외에도 아래쪽에 많은 메뉴들이 있는 것도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OBS에서요, 여기 보이시는 화면 있죠? 이 화면은 저희가 어떤 화면을 캡처한다던가 또는 뭐 외부의 어떤 다양한 이미지나 또는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불러오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안에 저희가 다양한 이 장면들 안에 다양한 것들을 소스를 얹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이 왼쪽 아래에 보시면 장면 목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장면이라는 것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장면들을 저희가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송출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장면을 구성을 할 때는 오른쪽에 소스 목록이라는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스 목록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올린다고 설명을 자꾸 드리니까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뭘 올린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소스 목록에 보시면요. 이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요. 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소스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다양한 소스들 중에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내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송출해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또는 나의 얼굴, 나는 얼굴이 중요하다. 오늘 내가 굉장히 옷도 괜찮은 거 입고 내 얼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웹캠에서 캡처한 화면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다양한 소스들 중에 내가 현재 송출하고자 하는 소스를 고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OBS를 사용하는 동안 또는 제 주변에 OBS를 쓰셨던 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 이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부분이에요. 디스플레이 캡처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디스플레이 캡처를 클릭을 했더니 새로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새로 만들기의 디스플레이 캡처를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선생님이 조금 알아보시기 편하도록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제 화면에 제 컴퓨터에 모니터 화면을 상대방에게 송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의 이름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모니터 화면이라고 두시면 조금 더 선생님이 나중에 얘가 어떤 거구나 바로 파악하기가 좋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모니터 화면이라고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요. 지금 창이 하나 뜨고요. 제가 이렇게 창을 움직일 때마다 지금 뒤쪽에도 보시면 굉장히 어지럽게 마치 뱀처럼 계속해서 화면이 줄어들면서 움직이는 게 보이실 텐데 보통 이제 OBS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화면이 막 움직이고 옮겨 다니면 되게 두려워하시면서 내가 뭐 잘못 만진 거 아닌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떠세요. 그 막 빨리 프로그램 끌려고 하시고. 근데 사실 이건 에러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모니터 화면을 캡처하겠다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디스플레이를 캡처를 하겠다고 선택을 했더니 그 디스플레이 화면이 안쪽에 그대로 나오고 그 안쪽에 나온 화면 안에 또 저희가 캡처했던 화면이 다시 보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혹시 목욕탕 같은 데 가시면요. 목욕탕 옷장과 옷장 사이 양쪽에 이렇게 거울이 붙어 있는 옷장들이 있잖아요. 이쪽에도 거울이 붙어 있고 이쪽에도 거울이 붙어 있고 그 목욕탕 사이 옷장 사이에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을 보시면 서로 간에 계속 반사가 되면서 제가 여러 명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어릴 때도 그거 보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아니 내가 도대체 몇 명이야? 되게 쳐다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처럼 지금 여기도 제가 캡처한 화면이 계속해서 안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뒤에 있는 제가 이걸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뒤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지금 보이시죠? 아까처럼 혼잡스러워 보이진 않고 뒤에 있는 OBS 웹페이지 화면이 이 OBS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제가 모니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안에 넣어줬죠. 그래서 모니터 화면이라는 것을 넣어줬더니 이런 식으로 모니터 화면 전체가 캡처가 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1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수업을 할 때 모니터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에 있는 모니터 하나만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요즘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많은 선생님들이 서브 모니터 그러니까 보조 모니터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셨고 또 그래서 많이들 장만하셨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장만한 모니터가 한 3대는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도 자꾸 이게 사다 보니까 모니터가 늘었는데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께서 모니터를 하나를 더 쓰고 계신다거나 또는 2개 또는 3개 여러 개의 모니터를 쓰신다면 여기 목록에 디스플레이 1번 이외에도 2번, 3번 계속해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하나의 모니터만 쓰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하나의 모니터를 더 쓰고 계신다면 거기 있는 화면도 여기다가 얹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라는 곳에서 원하시는 디스플레이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모니터 화면이라는 것이 들어오고요. 이 가장자리로 보시면 빨갛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절 바가 있어요.
네, 이렇게 줄여볼 수도 있고요. 얘를 이렇게 늘려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비율을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도 있으시겠죠. 또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를 하거나 또는 송출하고자 하는 화면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분할도 가능하고요. 제가 원하는 화면들을 더 얹어서 사용도 가능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제가 장면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그거는 모니터 화면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장면도 제가 원한다면 이름들을 바꾸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 화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장면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왼쪽 아래 장면 플러스를 눌러서 장면 2번을 추가할 건데요. 이번에는 웹캠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장면을 추가했더니 아까 그 어지러운 화면들은 이제 복제가 안 되니까요. 사라졌고요. 여기 웹캠이라는 장면 목록을 만들었고 이 소스 목록에서 다시 이번에는 웹캠이라는 장면 안에 넣어줄 소스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쭉 보시면 정말 넣고 싶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윈도우라든가 이미지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여기 많은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비디오 캡처 장치 하나, 둘, 셋, 넷, 5번째에 있는 비디오 캡처 장치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캡처 장치를 골랐더니요. 새로 만들기 비디오 캡처 장치라는 이름이 떠 있는데요. 마찬가지 비디오 capture 장치라는 소스 이름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나중에 이거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쓰일 수 있죠. 노트북 웹캠이라고 붙여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확인하기가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에 웹캠도 쓰고 있고 따로 웹캠을 하나 연결해서 쓰고 계시다면 노트북 웹캠 또 다른 그 외장형을 쓸 때는 외장형 웹캠 이렇게 각각마다 이름을 붙여주신다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헷갈리실 확률이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저는 노트북 웹캠이라는 이름을 넣고 확인 버튼을 눌러봤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치 부분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의 캠 이름은 720p HD 카메라라는 이름입니다. 자, 720p HD 카메라라는 것 이름이 떠 있고 제 얼굴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잘 나오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맞추시면서 최대한 이쁘고 잘생기게 나와야 좋은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본인의 얼굴을 잘 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부적으로 설정을 좀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색상값도 좀 바꾸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사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아까 제가 디스플레이를 캡처할 때는 화면에 꽉 찼었잖아요. 장면 하나에 화면이 꽉 찼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캠 화면은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처럼 조금 줄어들어서 보이죠.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장면 전체는 1920 곱하기 1080 즉 FHD 화면에 맞춰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 모니터 화면은 그대로 1920 곱하기 1280 FHD이기 때문에 화면이 꽉 차서 보인 건데 지금 제 웹캠 같은 경우에 720p 즉 가로 해상도가 1280짜리거든요. 그래서 1920까지 못 가고 1280 정도 있으니까 조금 줄어들어서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원하신다면 얘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키워서 화면을 꽉 채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화면, 웹캠 이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여기서 제가 주화면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주화면을 딱 클릭하니까 아까 그 화면이 나오죠. 백그라운드, 아까 여기 배경을 그대로 복제하는 그런 화면이 보이고요. 그래서 웹캠을 클릭했더니 이렇게 웹캠 화면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저희가 스트리밍을 할 때 이렇게 주화면으로 갔다가 웹캠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제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옮겨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면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용하면 그때마다 화면이 넘어가는 것들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장면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장면을 추가할 거냐면요. 주화면 거기다가 웹캠 화면을 섞은 것을 만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선생님 파워포인트 뒤에 화면 나오고 거기 아래쪽에 조그맣게 얼굴 나오는 거 이런 화면 요즘 많이 쓰시죠. 강의 영상이나 이런 거 봐도 많이 쓰는데 그런 화면도 여기다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요. 장면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 그 장면에다가 소스를 한번 넣어 볼게요. 소스 목록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맨 뒤에다가는 제가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깔아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디스플레이 캡처 누르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캡처인데 지금 또 다른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그걸 캡처해도 되겠지만 저희는 아까 모니터 화면이라는 기존에 한번 추가했던 화면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뒤쪽에 모니터 화면이 펼쳐지죠. 또 하나 여기다가 이 소스 목록에다가 제가 플러스를 하나 더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5번째 비디오 캡처 장치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웹캠을 클릭한 다음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배경화면, 그 배경화면 위에 저의 웹캠 이미지까지도 웹캠 화면까지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뒤가 굉장히 번잡스러워 보이실 텐데 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배경을 깔끔하게 바꾸어 보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배경과 제 이미지가 합성이 되어서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스, 예를 들어 선생님께도 웹페이지가 필요하시다면 웹페이지라고 쓰시고요. 여기다가 웹페이지를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웹페이지 추가를 넣으시면 바로 브라우저를 클릭해서 웹페이지를 넣으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소스 URL을 집어넣어서 다양한 것들을 배경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용하시고 싶으신 대로 이것들을 디자인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 개의 소스를 한꺼번에 얹어서 사용하셔도 되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요. 너무 많은 소스를 얹으실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들이 다 돌아가는데 시스템 자원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좀 고사양이 아닌 경우에는 끊김이 심해서 오히려 굉장히 좀 불편한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선생님 자꾸 수업이 끊겨요. 그러면 왜 그래? 난 잘 보이는데 라고 하실 게 아니라 OBS에 너무 많은 것들을 올리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돌려가면서 여러 개의 화면들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이번에는 이미지라고 넣어볼 텐데요. 이제 이미지는 언제 쓰냐면요. 제가 소스를 하나 클릭을 하면서 여기서 이미지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추가를 했는데요. 새로 만들기 이미지라고 했고요. 확인 누르고 여기다가 이미지 찾아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하나를 만들어 놨거든요. 수업 공지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잠시 후 수업이 시작됩니다 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 필요하냐면요. 제가 수업 처음에 딱 시작을 할 때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선생님 잠깐 뭐 준비하시는 동안 아이들이 야 수업 시작한 거야? 뭐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막 웅성웅성 소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 미리 이 화면을 띄워두시는 거예요. 이미지 장면을 띄워두시면 학생들이 이 화면을 보고 아 잠시 후에 수업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 선생님이 자 이제 수업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선생님 얼굴만 필요할 때 웹캠 버튼을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미지에서 있다가 웹캠을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부드럽게 선생님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또는 주화면과 웹캠이 섞였으면 좋겠다 클릭하시면서 이렇게 필요하실 때마다 클릭하면서 화면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 전환은요. 여기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선생님께서 직접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웹캠이든 이미지든 다양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얹어서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이미지에다가요. 웹캠 화면을 하나 넣고 싶은데요. 네, 비디오 캡처 장치에 노트북 웹캠을 하나 넣고 싶은데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크로마키라는 이름이요. 크로마키가 언제 쓰이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SF물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이 뒷배경에 굉장히 뭐 화려한 엄청난 그래픽 같은 게 막 돌아가는 예를 들어 뭐 어벤져스 같은 영화 보면 그 어벤져스 영화 직접 찍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녹색 옷을 입은 헐리우드 배우들이 거의 허공에서 열심히 이렇게 막 이 맨손으로 싸우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크로마키 즉 저희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 또는 뭐 물건과 그다음 뒷배경을 합성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크로마키 하면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린 스크린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오늘은 지금 제 뒷배경이 흰색 배경이기 때문에 이 흰색 배경에 맞춰서 한번 그 크로마키를 짜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노트북 웹캠을 하나 넣어봤는데요. 이 웹캠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필터를 선택하시면요. 네, 여기 필터가 있죠. 필터를 선택하시면 여기다가 효과 필터라는 것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필터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다양한 것들이 쫙 떠오르죠. 그 중에 맨 위에 보시면 크로마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크로마키 할 거니까 크로마키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 크로마키를 고르시면 여기 대표적으로 선생님들께 추천드리는 것은 그 배경이 그린 색깔이나 파란 색과 같은 색상을 쓴 배경지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지금은 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커스텀하고 거기에 비슷한 색상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흰색 정도로 지정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흰색을 했더니 제 얼굴까지 다 지워지네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환경이
이 크로마키를 넣기 약간 부적합한 환경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 녹색이라면 이렇게 녹색을 골랐을 때 뒤에는 녹색만 빼주게 되고요. 또는 뭐 심홍색을 고르면 심홍색에 해당하는 색깔들만 뒤쪽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여기서 가장 비슷한 색상, 그나마 지금 청색이 비슷하게 먹는 것 같으니까요. 이 청색을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유사성, 매끄러움 이런 것들 값을 잘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절을 하신 다음 넣으면 자 약간 지금 완전히 그 그린 색깔의 내려오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경과 완벽하게 분리는 안 되지만 꽤 그래도 어느 정도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웹캠 화면을 키우시기도 하시고 늘리시기도 하시고 약간 지금 유령같이 나오긴 하는데 네, 이런 형식으로 뒷 배경과 저의 영상을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크로마키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웹캠 화면도 보다가 갑자기 이미지로 넘어갔다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이 웹캠에서 저는 오늘 크로마키가 필요 없기 때문에요. 웹캠의 필터에서 크로마키는 잠깐 빼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선생님들께서 쓰실 때 한 가지 팁을 제가 조금 드리면요. 이 OBS 쓰실 때요. 제가 지난번 그 초반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사용을 해보시면 선생님들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시끄러워서 노이즈가 들어간다던가 아니 선생님이 갑자기 너무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목소리가 확 커진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디오 믹서 지금 아래쪽에 마이크가 표시가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 마이크 속성에 들어가셔서요. 오른쪽에 보면 속성이 있는데요. 속성에 들어가셔서 필터를 고르시면 이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 노이즈를 좀 줄이고 싶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목소리를 조금 더 키우고 싶으시다던가 이것들은 조절이 필요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증폭, 소음 억제 다양하게 있는데 소음 억제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소음 억제를 고르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컴퓨터 사양이 조금 떨어지시면 여기 그 CPU를 덜 사용함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쭉 낮추셔서 한 58이나 59 정도에 놓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PC 사양이 좀 괜찮다 싶으시면 얘를 아랫 노이즈 쪽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을 때요. 네. 요 아래쪽에 약간씩 그 노이즈가 뜰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음성을 한번 필터링 해주시면 그런 노이즈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소리들을 조금씩 맞춰가시면 돼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필터 누르셔서 만약에 특정한 음성을 조금 키우고 싶다거나 증폭하신다거나 또 음성 제한 예를 들면 제가 야 소리 지르면 이게 0 맨 끝에 있는 데까지 이 그래프가 막 팍팍팍 치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를 조금 줄여주고 싶다. 너무 큰 소리는 아이들에게 안 나갔으면 좋겠다 싶으실 때는요. 이런 데서 값을 조금 바꿔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얘를 한 2 정도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2 정도로 음성 제한을 하고 닫기를 누르면 네, 아무리 크게 이야기해도 아래쪽 바가 그 마이너스 2, 즉 0까지 넘어가지 않죠. 이런 경우엔 선생님이 잘못해도 야! 하면서 깜짝 놀라시거나 이럴 때도 학생들이 듣기에는 들어줄 만한 소리로 소리가 줄어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많은 어떤 음성 스킬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선생님들께서 그 사용하실 때 유튜브나 이런 곳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이 음성과 관련된 필터 예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서 선생님들께 딱 맞는 것들로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우선은 OBS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모두 끝이 나고요. OBS는 좋은 게 실시간 스트리밍도 되지만 녹화도 돼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녹화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죠.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면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네. 네, 지금 문제는 제가 요 기능을 다른 쪽에서도 같이 백업해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지가 않는 건데요.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로 원래는 녹화가 됩니다. 네, 녹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녹화가 되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녹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녹화한 파일을 바로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 동영상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고요. 두 번째는 가상 카메라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줌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줌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불편하신 거는 줌 할 때 내 화면 뒤에 이 어떤 파워포인트나 이미지들을 넣어주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 네 번째에 보시면 가상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가상 카메라를 시작을 해놓고요. 제가 한번 줌을 실행을 해볼게요. 네, 줌을 실행하고 새 회의를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줌 화면이 열리겠죠. 네,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하고요. 자, 이때 선생님들께서
OBS 버추얼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비디오 칸에 OBS 버추얼 카메라를 클릭을 했더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OBS에서 만들었던 그 화면, 지금 OBS에서 저희가 꾸몄던 그 화면 있죠? 그 화면이 바로 이렇게 친구들에게 송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줌뿐만이 아니라 팀즈 또는 다양한 구글 미트, 다양한 곳에서도 가상 카메라를 고르실 때, 카메라 목록을 고르실 때 OBS 버추얼 카메라를 고르시면 이렇게 친구들에게 바로 송출이 가능해요. 그럼 선생님이 파워포인트 잠깐 공유했다가 내렸다가 선생님 얼굴 나왔다가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선생님 얼굴이 나올 때 그 뒤에 파워포인트 화면 또는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을 띄워놓고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 OBS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이 다음번에 또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 OBS의 설정들을 잘 이용해서 유튜브에서 스트리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